오늘은 가벼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서 연월세 저금리 대출, 자금 대출 우리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또 제주은행, 또 농협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또 자녀 출산 가정,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자금 대출은 돈에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 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이런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 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보증 비율은 대출 금액 100%, 대출 한도는 연 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연 4%, 고정금리 중에서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내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가가 59.1%, 임차가 31.9%, 무상이 9.1%로, 이중 임차 가구 점유 형태가 전세가 12.2%, 연월세가 87.8%로 제주 지역은 전세보다 연월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자가가 35.5%, 전세가 7.4%, 연월세가 44.4%, 무상이 12.6%로 연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또는 오는 7월 중에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가 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무주택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체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입니다. 를 공급하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또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고, 또 자본금 3억 원 이상 해당되는 그 기술인력 1명, 또 이에 해당되는 장비, 또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미제출 업체, 또 등록기간 기준 중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는 7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보완 여부 확인을 통해서 보완이 완료된 15개 업체와 자진 반납한 11개 업체를 제외한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51개 업체 중에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2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하고, 전년도의 같은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이렇게 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술인력 미달 업체 중 보완을 완료한 4개 업체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미보완 19개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경고처분 업체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보완 제출토록 했고, 이를 어길 시경은 다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강화해서 주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서 주택건설 시장에서 부실업체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보면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우리 아라회천 종점부
이제 회천시 시점부가 번영로가 연결이 되는데 그 번영로 연결교랑 상부빔 건치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건치하다가 중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상부빔 11번을 6월 19일 또 20일 야간에 양일간에 걸쳐서 건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이용자 불편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설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그 상부빔 건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부속 공정인 이제 낙하물 방지라든가 거푸집 또 철근 배근 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양생 기간에 거쳐서 포장이 완료가 되면 8월 말 정도에 개통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로시설물 저희들이 점검 결과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통로 암거에 대한 이제 정기 점검 또 도로변 저류지에 대한 우기 대비 일제 점검과 정비를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통로 암거는 여러분들이 불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래 점검 대상은 지방도 7개 노선 46개소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심각한 결함이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7개 구조물에 대해서 미미한 손상이 발견돼서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통로항구 7개소 또 작년에는 15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를 했고 올해도 통로항구 5개소에 대한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도로변 저류지 61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보수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12개소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하여 퇴적물 준설과 지작물 제거 등 저류지 정비 사업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구조물 안전 관리를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이거 별개로 예.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TF팀 구성해서 회의도 계속 하고 계신데 최근에 뭐 달라진 사안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어제 3차 회의를 해서 그 준비가 되면 나중에 이제 브리핑을 좀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회의에서 제기된 부분들 중에 그 사업자의 자구 노력, 자구책을 분양가 인양 노력이라든가 전월세로 이제 임대 변경하는 전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고 또 그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토부에 이제 한 부분도 있는데 그 이후에 지난번에 브리핑한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 60제곱미터 미만 분양가 인하를 하겠다고 한 업체에 대해서 80세대를 저희들이 기존 주택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임대를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더니 정부의 대출 규제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출 받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택도시 보존공사의 그 상품이 출연이 부분이 출시가 돼서 그거는 뭐 좀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그거와 연계돼서 120억을 한 개 업체가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대응 매뉴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앞으로 미분양 주택이 뭐
어떻게 얼마나 이제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또 그 건축 인허가 준공 여러 부분들 그 단계별로 해서 행정에서 대응 뭐 단계별로 대응을 하려고 그것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 도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그 정보 이것도 이렇게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공급자인 경우도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은 사업 계획 수립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축을 할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지금 미분양 주택 사업자들하고 주택도시금융공사과 연결해서 그 대출 상품도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같이 이론을 하고 또 그분들 악역해도 우리 도의 정책사 아까처럼 자구책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80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개발공사 이쪽 이쪽 여기 여기 아니 어디가 여기 어디 정실 쪽에 정실 쪽에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85, 70평이 다 넘게. 정실 쪽에 정확한 걸 나중에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실 쪽에 80세대를 이제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완료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주택 매입도 큰 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소득자 앞에 우리가 임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예요? 몇까지는 아직 좀 파악을 못했고 분양가의 몇 %?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없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따로 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는 좀 쓰지 말아주시면 저희 따로 만들어서 보도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다 다음 주 중에 제가 브리핑을 준비를 좀 했다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공개. 이것만 월요일날 해주시죠. 네? 이것만 월요일날 밤 해주시죠. 바로 월요일. 그러면 월요일은 너무 뭐하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아니 왜냐면 제가 이게 생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답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머리에 있는 사항만 가끔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그 연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저 다음 주 초에 준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좀 도민들 앞에 이런 저 엔트만 누르지 마라 이 시석에. 역시 말씀을 마시지 그냥. 그 오프도 해내 쳤다 해보자 그러니까. 그러나 그 부분들 저희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서 다음 주 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도 TF를 이렇게 한 이후에 조금 진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한 이후에 처음으로 매입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그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매입한다고 해버리면 이게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시장 경제에 이제 맡겨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자기들이 자구책 노력을 해서 분양가도 인하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의 정책에 맞으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저희 다 주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 다음 주 초에 준비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1271가구인데 이 자구책으로 될 상황이 아닌데 네, 쉽진 않은데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놓고 지금 안 나가는 걸 경기도 안 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미분양되는 사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실태 파악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미분양이냐?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냐? 아니면 가격이 올라야지. 이 도심에서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택 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내려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그 수요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내리면 돼. 근데 답은 그건데.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제 제주도 그 건설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도가 입지구보다 30% 이상이 시공비가 더 든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얘기에 의하면 자재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벌었을 거야.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지가에 대한 것은 달리 하더라도 이런 건축 시공비에서 그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분양가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좋은 방법인데 행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건축가가 안 주면 되는 거지. 안 주어지니까 계속 비문장 된 대로 계속 건축가가 주면 그러나 건축가는 안 줄 수는 없고 분양 시기 조정이라든가 착공 시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다고. 지금 국토부에다가 제도 개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허가는 받지만 이 전체적인 그 주택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착공을 뭐 늦춘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제도 개선해서 국토부에다가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해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뭐 메인 인덱스인데 이게 금액이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메인 인덱스 할수 있는 게 없대. 60 이하에 이번처럼 뭐 분양가를 뭐 30% 깎아오네 이상 깎아오네 하는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좋은 대안을 주십시오. 건축가가 안 준대.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니거나 그 분양가 부분들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목표하는 목표치가 있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주변의 시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